안녕하세요. 남스타입니다. 요즘 관심 많으신 건물, 꼬마 빌딩은 대표적인 수익형 부동산 중 하나입니다. 보통 수익형 부동산은 말 그대로 수익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임대 수익이 떨어지면 가치도 하락하는 게 정상이죠. 지금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잘 나가던 상권들도 침체되고 여기저기 공실이 생겨나고 있다 보니 임대 수익률도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당연히 건물 가치도 하락하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아주 역설적이게도 임대 수익은 줄어드는데 시세는 오르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부동산도 결국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가격이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항상 팩트 기반해서 보여드리죠. 한국부동산원 통계 자료 보겠습니다. 21년 2분기 전국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임대시장 동향을 조사해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가장 큰 팩트는 전분기 대비 모든 유형에서 임대 가격 지수는 하락했는데 투자 수익률은 상승했다는 겁니다. 해당 자료에서 언급하는 오피스, 중대형 상가, 소규모 상가 모두 빌딩이라고 생각하시면 쉽고요. 집합 상가는 흔히 말하는 구분 상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시면 시장 임대료 변동을 나타내는 임대 가격 지수인 임대료가 모든 유형에서 전부 하락했습니다. 오피스는 0.09% 하락했고 중대형 상가도 0.21% 하락했죠. 임대 가격 지수를 지역별로 분석한 결과에서 서울 지역에 대한 내용을 좀 보면 테헤란로, 교대역 상권에서 안정적인 수요를 유지 중이나 명동, 종로 상권의 노후 오피스에서 공실 증가 및 임대료 하락하며 0.05% 하락했다고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의존도가 높은 명동, 종로 일대 상권이 굉장히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죠. 명동이 4.59% 임대가격 지수가 하락했습니다. 이렇듯 시국이 시국이다 보니 임대 수익률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시세도 떨어져야 되는 게 맞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부동산 보유에 따른 투자 성과를 나타내는 투자 수익률을 좀 보겠습니다. 소득 수익률은 3개월간 임대 이익 등을 나타내는 거고 자본 수익률은 자산 가치의 변동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투자 수익률은 3개월간 부동산 보유에 따른 투자 성과를 나타내는 지수고요. 코로나 사태가 지속되면서 소득 수익률은 감소했습니다. 소득 수익률이 떨어진다는 건 결국 임대 이익이 줄어든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투자 수익률은 전분기 대비해서 모든 유형, 오피스, 중대형 상가, 소규모 상가, 집합 상가 전부 상승했습니다. 또한 자본 수익률도 올랐는데요. 자본 수익률은 시세 상승에 따른 수익률을 말합니다. 서울 내 오피스는 1분기 자본 수익률이 1.12%였는데 2분기에는 지금 1.29%로 올랐죠. 중대형 상가는 1.07%에서 1.31%로, 소규모 상가는 1.02%에서 1.24%로 상승했습니다. 집합 상가도 지난 분기 0.42%에서 0.80%로 올랐고요. 수익형 부동산의 임대 수익이 떨어져도 시세가 오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한국부동산원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는 이유를 풍부한 유동성 및 저금리 기조에 따른 투자 수요 유입으로 자산 가치가 상승하면서 모든 유형에서 투자 수익률이 전분기 대비 상승을 했다고 언급하고 있죠. 투자 수요가 몰리니 자산 가치가 상승을 하는 겁니다. 오피스의 경우 전국 투자 수익률이 2.15%, 서울 전체 2.32%를 기록했고요. 중대형 상가의 경우도 서울 전체 2.03%의 투자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투자 수익률을 지역별로 좀 보면 서울은 시중에 풍부한 유동성, 코로나19로 인한 해외 부동산 투자 제약, 리트 시장 성장 등으로 투자 수요가 증가하면서 2.32%의 투자 수익률을 나타냈고요. 경기 지역도 교통 편의성, 서울 대비 낮은 임대료 수준을 바탕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임차 수요와 공실 수준을 유지하면서 2.31%의 투자 수익률을 나타냈습니다. 소규모 상가도 서울은 뚝섬, 청담 상권에서 주택시장 규제로 인한 수요 이동과 매물 부족에 따른 희소성으로 자산 가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투자 수익률 1.76%를 나타냈습니다. 이렇듯 통계 자료가 지금 빌딩 시장의 상황을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죠. 정말 불장입니다. 빌딩 시장이 그동안 그들만의 리그였다면 이제 일반인들도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리그로 바뀌고 있습니다. 아파트 중심으로 강도 높은 규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저금리로 시중에 풀린 유동성이 대체 투자처를 찾아 수익형 부동산으로 꾸준히 흘러들고 있습니다. 실제 올해 서울의 수익형 부동산 거래량은 예년보다 많습니다. 서울경제에서 올라온 기사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기 1,000억 원 미만 중소형 빌딩 매매 금액이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주택 규제를 피해 중소형 빌딩을 찾는 투자 수요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분위기죠. 부동산 컨설팅 기업 리얼티 코리아에서 2분기 1,000억 원 미만 중소형 빌딩 매매 금액이 약 3조 4,300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죠.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110% 상승한 수치입니다. 올 2분기 중소형 빌딩 거래량은 36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00건보다 84% 증가를 했죠. 중소형 빌딩 거래량은 지난해 3분기 이후 본격적으로 늘어난 추세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유동자금이 풍부해지고 주택 규제가 강화된 시장 환경에서 부동산 투자 수요가 자산 하락기에도 상대적으로 안전자산으로 평가받는 중소형 빌딩으로 옮겨온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금액대별 거래량을 보면 50억 미만, 소위 꼬꼬마 빌딩의 거래량이 157건으로 가장 많았고요. 금액대별 평균 수익률은 50억 미만 빌딩이 2.14%로 가장 높았고요. 그 다음이 50억에서 100억 원대 빌딩 2.06%, 100억에서 200억 원 사이 빌딩 수익률이 1.92%로 나타났습니다. 구매자 연령대별 분포는 40대가 가장 많았고 그 뒤로 50대, 60대, 30대, 70대, 20대 순이었어요. 50억 원 미만 꼬꼬마 빌딩 거래가 가장 많았던 지역은 마포구였고요. 50억 이상 되는 구간의 경우 강남구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과는 대조적이라는 거죠. 이는 강남구에서 50억 원 미만 꼬꼬마 빌딩의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투자 수요가 마포나 중구 등 강북 지역으로 확산됐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기사에서도 나오듯이 50억 미만 꼬마 빌딩 거래량이 가장 많았죠. 제가 지난 영상들에서도 계속 언급했듯이 정말 불장이고 매도 우위 시장입니다. 그만큼 투자 수요가 많습니다. 제 고객분들도 보면 40, 50대 분들이 가장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 같은 양상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주택시장 규제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수익형 부동산 투자 수요가 꾸준히 유입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죠. 그래서 빨리 움직여야 할 때라고 말씀을 드리죠. 현 상황에서 임대 수익은 떨어지는데 자산 가치는 상승을 하고 있다. 그래서 대부분의 빌딩 투자자들이 수익률보다 입지의 가치를 더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투자에 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사실상 수익률만 따질 때는 아니고요. 가치가 상승할 수 있는 입지인지, 향후 임대 수익 등의 개선의 여지가 있는 상권인지, 인구 유동성이 증가할 수 있는 호재가 있는 곳인지, 이런 입지적인 분석이 더 중요한 시기입니다. 본인의 자산 가치를 늘려줄 수 있는 투자처를 신중하게 접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투자처를 정확하게 제시해 줄 수 있는 전문가를 선택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겠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시고요. 남스타였습니다. 감사합니다.